시작. 네. 자, 충돌 19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 있던 질량 에민 물체가 붙었어요. 이제 완비충이죠.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이 4분의 1이다. 충돌 에너지. 대질량은 몇 배인가?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에너지가 제시된 충돌에서는 보통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이제 연립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것도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하냐면 운동량 보존은 에너지 보존에 녹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학원에서 본강의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운보 반발계수를 연립을 하는 거는 연립 방정식 푸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고 실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반발계수를 녹여서 풀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19번도 마찬가지. 운보, 에보 연립하는 것보다는 운보를 에보에 녹이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녹이느냐? 운동 에너지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에서 분모 분자에다가 m을 곱하면 m제곱 v제곱에서 2m분의 p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p가 들어있게끔 에너지를 설정해 주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보존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실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얘는 정지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운동 중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운동량은 2m분의 p 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붙었죠. 붙었으면 2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p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요 p와 요 p는요. 전 운동량, 후 운동량이니까 당연히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이거에서 얼마가 열로 갔냐면은 4분의 1이 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최종식은 뭐냐? 최종식은 2m분의 p제곱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일부분은 열이 됐는데 그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p가 다 날아가는 거. 엄마야. p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m분의 1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1 더하기 4m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m분의 1을 넘기면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1은 m분의 1 마이너스 4m분의 1이니까요. 4m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얘가 왜 이러니? 그래서 얘는 서로 곱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죠? 그러면은 4m 되고 3m 더하기 3 라지 m 해서 스몰 m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이거나 3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스몰 m이 몇 배냐? 3배다 해서 답이 5번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가 제시된 충돌 문제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녹여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20번. 자, 그림은 질량 에민 총알이 날아와서 박혔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1차원 그 다음에 두 물체의 그 다음에 완비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운보 쓰면 되고 반발계수는 빵 쓰면 되고 단 에보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쓰는 거다. 자, 한 덩어리가 된 후에 속력은 얼마냐?
그러니까 뭐 운보 써야지. 그러면은 운보에 의하면 처음에 MV밖에 없었죠. 나무는 정지했었고, 그 다음에 합쳐져서 V 프라임이 됐고, 그래서 V 프라임은 네, 여기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 1번. 이때 박힌 다음에 운동량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박힌 다음에 운동량은 사실은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MV랑 이퀄이니까요. MV를 답을 골라내면 되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나중 운동량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전 운동량을 셀렉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날아가다가 한 덩어리니까 역시나 얘는 1차원 두 물체의 두 공의 완비총. 그래서 얘는 운보, 그 다음에 반발계수 이렇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 그죠? 진행하다가 이게 이벤트 1이죠. 그 다음에 미끄러져서 정지했다. 이게 이벤트 2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사건에 운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마찰 때문에 미끄러졌으니까 에너지의 전환, 총해보라고 그러죠. 총해보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끝이 아니네. 만약에 이거를 2V로 다시 실험하면 얼마나 미끄러지느냐. 왜 이렇게 영시험 쳤네요. 2V로 하면 얼마나 되느냐 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운보 에보, 요 에보랑 운보랑 에보 연립해서 식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V를 두 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비례 반비례로 풀든가. 그러면 첫 번째 MV로 가다가 나중에 합쳐지죠. 나무 토막이랑. 그래서 V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L만큼 미끄러졌다가 움직였네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는 2분의 1, 그냥 2n분의 P제곱 쓸까요? 아니다. 그냥 2분의 1 MV 제곱 씁시다. 2분의 1 M,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렇게요. 그게 이제 마찰에 의한 손실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뮤 M G 곱하기 L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은 V제곱이 나오죠. 우변은 L이 나오죠. 그래서 V제곱과 L이 비례하니까요. 만약에 V가 2배가 되면 L은 4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4L이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2번. 자, 지금 방송에서는 어쨌든 31번까지 다 싹 다 풀어버릴게요. 사실 뭐 어제 강의 때 문제를 또 한 3, 4문제 풀어드려가지고 그 문제 생략해도 되는데, 그래도 복습 겸 그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보긴 합시다. 자, 이건 탄도진자 박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박혀서 올라갈 때 중요한 거는 박히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박히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힐 때 이벤트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히고 나서 올라가는 게 이벤트 2예요. 그래서 박힐 때는 이거는 완비충이 되니까요. 당연히 운보는 되는데 에보 쓰면은 망하는 거죠. 그러나 박히고 먼저 이렇게 탁 박히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제 MV0로 날아와서 얘가 EMV가 돼가지고 여기서 V가 2분의 1 V0가 되는데, 이때 여계보를 언제부터 쓰냐면은 처음에 총알의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다 위치 에너지 받겠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사실은 뭐가 더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10줄이고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8줄이다. 그럼 뭐가 들어야 돼요? 2줄.
뭐예요? 열 에너지라고, 열 에너지. 완비충 할 때 열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그래서 그게 디귿이 오답인 거예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빈출 오답이에요. 양심하시고. 그러면 쌤, 여기보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쓸 거면 충돌 후, 알겠어요? 충돌 후. 그 다음에 속도가 2분의 V0가 되었을 때 그게 그대로 mgh가 된 거죠. 그래서 2m, 2m 이렇게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니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땡땡땡 h는 네, 여기 2랑 2의 제곱이니까요. 8 되죠, 8. 그래서 8v 제곱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기억 충돌하였기 때문에 장력이 방해를 한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충돌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돌을 빡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딱 충돌하는 순간 충돌은 X축으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짝력은 Y축으로 짝력이 작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에요. 사건 자체가 무관하다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90도일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맨날 XY 나누잖아요. 왜?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끔 물리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헷갈려서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은 쭉 가는데 M2랑 이제 합쳐지고, 그래서 충돌이 완비충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찰 있는 면을 진행하는, 아까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아까 그 21번 문제, 그죠? 합쳐져서 나중에 정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처음에 20이었다가 15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죠. 완비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마찰에 의해서 감속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얼마냐? 지금 10이면서 15니까 10이면서 15 해서 2분의 3 해서 1.5. 근데 그게 뭐냐? 네, 그게 뮤지죠,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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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뮤가 0.1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 아이고, 자꾸 이러네. 이게 왜 이러지? 땡땡땡 뮤는 0.15. 자, 이때 마찰력이 6N이다. 그러면 이제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6인데 그거는 뮤, 그 다음에 m g, 그죠? 그래서 1.5 m1 더하기 m2. 1.5는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m1 더하기 m2는 4kg.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벤트 2 이제 감속을 먼저 분석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벤트 1 완비충부터 먼저 분석해야 되죠. 완비충은 20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풀게요. 그러면 처음에 M1의 속력이 20이었는데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15가 된 거지. 그러면은 5, 4, 20, 5, 3, 15. 그래서 4M1은 3M1 더하기 3M2니까요. M1은 3M2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일식인 거죠, 사실은. M1이 3배 무겁네. 딱 봐도 무겁게 생겼구만. 근데 이게 4kg라고 했으니까 3kg, 1kg겠구나. 그죠? 4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때요?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상황만 자꾸 바뀌는 거지 뭐 계속, 그죠?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은 네, 운동이 이제 1차원. 네, 두 공의 분열 문제.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그래서 이제 압축시켜 놓았다가 가만히 둔 거죠. 그러면은 역시나 에너지 보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보 쓰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쓰면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한 방에 녹여서 쓰자. 그래서 뭐가 좋으냐? 2n분의 p제곱 공식을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에너지 높이만 따지면 되네. 그러면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올라갈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해서 mgh 올라가면은 어차피 h는 네, v 제곱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v만 찾으면 돼. v 찾는 거는 운보 바로 쓰면 돼. 그러면 제로는 2va 그 다음에 더하기 3vb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반비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속도가 3대 2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곱이니까 9대 4 이렇게 뭐 이렇게 바바박 풀어주시면 돼.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슉슉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이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또 같은 속도니까요. 뭐 1m/s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뭐 v라고 해도 되고. a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b는 a와 c 쪽으로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공을 동시에 던졌네요. 동시에 던지면은 이제 어차피 얘는 b는 작용 반작용 받으니까 추가적으로 받는 힘이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V를 유지하는 거고, C도 V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A는 반작용 받으니까 V가 이제 줄겠죠. 그래서 이 간격은 유지, AB의 간격은 증가하게 되겠죠. 점점 멀어지겠지 뭐. 속도차가 났으니까. 그래서 멀어지고 변화 없고 해서 그냥 4번. 그냥 기본 개념만 알면 바로 풀리는, 그죠? 그래서 지금 일과 에너지 저번 챕터랑 이제 충돌 이번 챕터 풀면서 굉장히 맨 처음 챕터 1, 2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풀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부분이 알면은 되게 쉽게 풀리는. 26번. 땅 올라갔다가 빵 터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터질 때 옆으로 터지니까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터질 때 그 시간은 0.00001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력에 영향이 없어요. 즉 외력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닫힌 게예요. 그래서 운보를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운보 가능. 자, 근데 보니까 3km, 4km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운보를 쓰면 네, 제로는 3VB 그 다음에 4VC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냐? 반비례의 의미를 갖는. 그래서 이제 폭발 그 직후의 속도 B는 네, 4 그 다음에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차피 뭐 자유낙하로 떨어지니까요. 거리도 4대 3인 거지 뭐. 그래서 뭐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27번. 자, 이제 지금부터 2차원이에요. 지금부터 2차원이고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2차원은 이제 x, y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작도를 통해서 이제 빨리 풀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제 본수업 때 풀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정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은 P 이니셜은 0이에요. P 이니셜은 0이고, 자, 이때 세 조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슝 이렇게 날아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가 번호를 좀 가리니까 얘를 맨 오른쪽 아래로 이동시킬게요.
진작에 그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자, 이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폭발을 빵 했어요. 그래서 이제 XY 좌표축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10kg짜리였는데 이제 한 녀석이 2kg짜리가 X축으로 2로 갔네요. 그럼 운동량이 4인 거죠. 그 다음에 3kg짜리가 Y로 1로 갔네요. 운동량이 3인 거지.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에 운동량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4라는 벡터가 운동량이 생기고 3이라는 벡터가 운동량이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 5kg짜리가 어디론가 가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느냐? 5를 넘겨요. 벡터만. 그 다음에 4하고 3을 놔도. 그럼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3짜리랑 4짜리를 평행 사변형으로 더하면은 5랑 정반대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평행 사변형으로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5랑 정반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짜리는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물어본 게 운동량이 아니죠. 속도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질량 곱하기 V니까요. V는 1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언제 되게 유용해요. 언제 유용하냐면은 그 두 개가 직각일 때. 지금 이제 3, 4를 보시면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작도로 하면 되게 편해요. 직각 아니더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28번. 자, 그리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쭉 가다가 등속도 운동을 했어요. 뭐 언제는 등속도 아닙니까? 그죠? 계속 등속도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쭉 가다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등속도에다가 이거는 방점을 찍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계속 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충돌을 A랑 B랑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A의 속도가 2m/s고 B는 정지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반발 계수가 뭐 0.7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어렵게 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2m/s를 안 줘요. 그럼 2m/s를 어떻게 주냐면은 A가 언덕 위에서 뭐 5m 높이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 속력이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초속도를 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은 운보를 푸는 문제에서는 충돌 전 속도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알겠죠? 이게 제1 미션이야. 근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어디에 있느냐? 그 전에 빗면에서 내려오든가 또는 용수철에서 튕겨서 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으로 속도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출제되는 원리니까요. 꼭 좀 알고 계세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2차원. 그러면 이게 속도를 다 줬네. 근데 그 속도도 A를 준 거예요. A. 그럼 이거 또 하나 찾아야 돼. 자, 처음에 A의 X방향 이니셜은 1초 그 다음에 4니까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파이널은 1분의 1이니까 1. 1인데 별로 1 같지가 않네. 그죠? 경사각이 좀 너무 만만해서 헷갈리네. 그 다음에 y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 파이널은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내려오고 있었네.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네. 충돌을 하고 나서. 그죠? 그래서 1초 기준으로 해가지고 충돌 전후가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A는 처음에 4로 갔네? 그죠? 4로 가다가 충돌하고 나서 플러스 1이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A는 뭐 이런 식으로 B랑 합쳐져서 같이 가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자, 지금 질량은 A의 질량은 M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B의 질량을 찾아라 라고 됐네.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운보밖에 없죠. 이 문제는 2차원 두 공의 완비충이니까 사실 운보
반발계수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에보는 못 쓰고. 그래서 운보로 쓰자. 근데 2차원이니까 xy 나누겠죠. 자, 그래서 xy를 나누면은 x 할까요? x? x. x는 x방향 운보로 쓰면 m 곱하기 4였고요.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되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3m은 mb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3m이다 라고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 써서 xy 성분별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머뭇거려지긴 하네요. 그죠?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B의 속력은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보다 크냐?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B는 어차피 그 Y방향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Y방향 운보를 한 번 더 써야겠다. 그죠? Y방향 운보. 그러면은 이제 A는 없었고, 그 다음에 B는 질량이 3m인 상태에서 이제 VY로 왔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합쳐지면서 4m이 됐고, 그때 이제 Y방향 속도가 3 되네. 3 그죠? 그러면 땡땡땡 VBY는 3 떨어지니까요. 마이너스 4m/s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이너스 4였네요. 마이너스 4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x방향이 1이고 y방향이 3이니까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10이니까요. 4보다 작죠. 그래서 P의 속력은 충돌 직전이 더 크게 되는 거지. 그죠? 원래는 4m/s였는데 나중에 이제 루트 10으로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그냥 말 그대로 누구랑 같으냐? 충격량이랑 같죠? 충격량은 어차피 작용 반작용 생각해야 되니까요.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A, B의 운동에너지 합은 충돌 직전이 더 크냐? 이거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완비축하면서 에너지 소실되니까 충돌 전이 더 크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은 이제 2차원 이제 공벽이에요. 2차원 공벽. 물론 이제 XY 나눠야 되고요. 그러면 뭐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운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튕겨 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60도로 돌았는데 60도로 나가면은 이게 속도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때는 에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각도 봐서 에보를 쓰시면 돼. 그래서 각도가 60도 60도가 아니라 각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손실이 조금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반발계수는 쓸 수 있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제 수업 때는 했었어요. 2차원일 때는 기본적으로 반발계수를 쓰진 않는데요. 근데 언제 이제 정의를 내리냐면은 공벽 상황, 공벽이나 공땅 상황. 이때는 반발계수를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수직 항력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를 xy 성분으로 나누어요. 나누어서 요 x 성분은 어차피 수직 항력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속도가 유지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공벽, 공땅 상황에서는 이 수평 방향, x 방향 성분은 유지가 되고 y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바뀌는 속력 가지고 반발계수를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 반발계수는 y 방향, 공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수직이니까 이렇게 직교 표시를 하면 좀 덜 헷갈리겠죠?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직교 표시로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평행일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에보를 쓰든 반발계수를 쓰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 잘 보시면은 처음에 60도로 들어와서 60도로 나가죠. 그 말은 이제 요쪽 편으로 보자. 이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V가 이제 속도였다가 나중에 똑같이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V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변화량이 이제 운동량이 되겠죠.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두 개 빼면은 결국 이제 루트 3V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첫 충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은 이게 지금 30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2분의 V로 돌았다가 다시 플러스 방향으로 2분의 V로. 그래서 두 번째 충돌은 네, 빼면은 그저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탄성 충돌이지만은 이제 입사각이 몇 도였나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그죠? 누가 더 크냐? 첫 번째 충돌이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런 것을 골라봐라. 기억. A점에서 충돌 전후에 공의 에너지가 변화가 없냐? 즉 완비충이냐? 아니야지. 탄성 충돌이냐? 네, 그렇고. 그 다음에 B에서 충격량의 방향은 벽면의 수직이냐? 당연하죠. 네, 왜냐면 수직 항력이니까요. D가 운동량의 변화는 A점보다 B점에서 더 크냐? 아니죠. A점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딱 30분인데 지금 30번하고 31번 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풀고 네, 요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30번은 이거 완전 계산이에요. 되게 좀 복잡한데 이거를 일단은 제가 미리 풀긴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과정을 다 디테일하게 가면은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어차피 또 30분 지났고요. 식만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제 2차원 충돌이죠. 네. 그래서 2차원 그 다음에 두 공의 충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탄성인지 비탄성인지는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운보는 XY 나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보는 탄성인 경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모, 그 다음에 반발 계수는 네, 정의를 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운보로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 이제 A가 들어왔다가 다시 튕긴대요. 튕기는데 그때 속도가 네, 루트 3분의 V고 60도 이렇게 돼요. 그러고 나서 B는 경사각이 일정한 면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요. 이렇게 쭉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는 똑바로 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똑바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빗면을 향해 운동한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쓴 건지 사실은 우리가 시험장에서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그냥 네, 안전빵으로 B가 뭐 이렇게 간다라고 치고 XY 속도가 다 있는 걸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도 이 결과를 보면은 얘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분명하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래는 XY 운동량 보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방향 운동량 보존 쓰면 A가 1 곱하기 그 다음에 지금 플러스 V로 움직이는데 그 V에 네, 30도니까요. 사인 30을 해주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B랑 이제 충돌을 하면 얘는 어디로 가냐? 지금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갔잖아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V였지만 다시 나올 때는 플러스 루트 3분의 V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B는 어디로 가나요?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V 이제 B의 예, Y 방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데 요 루트 3하고 없어지니까 또 2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플러스 2분의 V거든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땡땡땡 B는 Y방향에 나중 속도가 없구나 라고 이제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빗면을 향해 간다 이 말이 X방향으로만 그냥 간다라고 해줬을 수도 이거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X방향 운보만 쓰면 깔끔해지는데 좀 그런 게 아쉬워요. 자, 그러면 X방향 운보도 마찬가지 1,
곱하기 마이너스 V의 코사인 30. 그 다음에 B는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플러스 루트 3분의 V의 코사인 60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VBX. 얘는 편의상 이제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은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v. 네, 좀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미리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연직 하방으로 다시, 그러니까 연직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이노크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빗면의 최고점, 즉 0.05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못 써야겠어요. 여기 못 써야지, 여기 뭐. 즉, 여기 뭐, 네, 2분의 1 mv 제곱이 mgh다, 이렇게요. 그럼 이걸 만족을 하려면은 mm 떨어지니까요. v는 루트 2gh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이 v에다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v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제곱을 해서 넣읍시다. 그러면은 66에 36, 66에 36,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v제곱, 그 다음에 2g h는 지금 0.05, 0.05는 20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이거 1이죠. 그래서 이거 10이니까요. v는 루트 12 해서 4 빠져나와서 2루트 3이라고, 네, 1번이다 라고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좀 계산 문제 좀 지저분했고, 아까 그 그래프 있었던 28번 문제도 좀 지저분했었고, 그 중간중간에 한두 문제가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헉, CPU 점유율이 너무 높네요. 큰일 났다. 자, 31번 빨리 풀고 끝낼게요. 자, 빵 충돌했어요. 2차원 충돌인데 충돌하고 나서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여기서 뭘 해석해야 하라 그랬죠? 수업 때 Y방향을 보라 그랬죠? Y방향으로 멀리 못 가는 게 질량이 큰 무거운 놈이죠? 그래서 A가 거시기하다. 아니 반대로 A, 야, B가 무겁다. 동전 A가 더 크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 후에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 충돌 후에는 A가 이만큼 갔는데 B가 이만큼 갔죠? 그럼 B가 빠른 거예요. 당연히. 자, 네, 충돌량이 더 커요? 아니면 작용 반작용 같아요? 같죠? 네. 그래서 끝. 니은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